최근 국내 최대 항공기업 상속세가 2천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상속세, 과연 누구나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똑똑하게 재산 물려주는 방법.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또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늘 김태흠 회계사, 남몽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서 또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 물려주는 방법들을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세금이 조금 더 아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상속과 증여.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내가 치꼬리만큼이라도 해서도 무조건 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7억까지 상속 재산 공제가 가능하고요. 7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다음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같이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2019년도 상속세율이 상속세 가세 표준을 기준으로 1억 이하까지는 10%인데요. 재산이 30억 이상이 되면은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억이 넘는 고세율 부담하시는 분들은 미리 재산을 나눠서 사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만 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상속과 이 증여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상속과 증여의 기술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그 상속과 증여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요즘에 그렇게 꼼꼼하게 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 정보는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금융 정보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 정보에 노출된 뭐 증여라던가 이런 작은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니까 네. 그거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네, 누구든지 다 10년치를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년치. 네. 그럼 10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힘들게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재산 또 자녀들한테 잘 물려주고 싶은 게 또 부모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술은요. 병원비는 자신이 부담을 하라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자녀들이 또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자식의 심정으로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병원비도 못 낸다 이런 거 참 슬프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이 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쓰고 가는 게 자식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비 부담과 관련해서 자식들 사이에 이게 법적인 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요? 이게 우선은 세법을 떠나서 네.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모님께 부담하라고 하는 게 자녀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보통 상속 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평소에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재산을 누가 더 미리 많이 받아갔는지 네. 혹은 빚이 있으면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분쟁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모님께 부담하라는 거는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세법상의 어떤 절세 효과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나중에 상속 분쟁에서 조금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방송 부르시는 저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그게 좋답니다.
그리고 또 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이 배우자에게 줘라.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네, 배우자나 자녀나 다 똑같을 건데요. 네, 세금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 배우자 공제 부분이 6억까지 공제가 네.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도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네. 배우자를 먼저 증여하는 게 세금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혼나 공사나 마누라가 최고예요. 그럼 마누라한테 먼저 줘야지. 자식한테 줘봐요, 뭐해?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또 증여를 하게 될 때 자식 부부한테 공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며느리나 사이나 다 같은 자식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사전 증여랑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재산을 한 명에게만 줄 경우에 재산 금액이 크면은 세율도 올라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네.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3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 네, 3천보다는 좀 작게 예, 조금 나오겠네요. 작게 해서. 근데 만약에 며느리하고 반반 나눠서 주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 원에 10% 50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되고 아. 며느리에 대해서는 9천만 원에 10% 90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돼서 합하면은 1,400만 원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저희 장모님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참 팁이네요. 아주 중요한 팁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도 네. 받으면 더욱더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세금을 아끼고 네. 또 효도도 많이 받고 네. 예, 일거양득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 손주들한테도 또 이제 좀 자식을 그치지 않고 손주로 바로 내려가는 거. 네. 예, 거기도 관심들이 참 많던데 어때요? 네. 그 방법은? 요즘 이제 손주들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고는 싶은데 네. 이제 손주한테 세금 증여를 할 경우에 세금이 30% 할증되는다는 거를 아시고 많이 상담을 해오세요. 30% 할증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자녀한테 줄까 손주한테 줄까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주한테 주고 싶은데 자녀한테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미리 사전 증여를 하려는 목적으로 네. 여럿에게 나눠주려는 목적이면 손주에게 주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손주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손주도 5천만 원만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녀한테 한 명한테만 재산을 많이 줄 경우에는 그 세율이 올라가지만 손주한테도 나눠주면 낮은 세율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30% 할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네.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네. 200만 원부터 주고 시작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기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절세 효과가 있는 우리 건가요? 차윤 아나운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태어날 아기한테 뭘 챙겨줄 수 있나 네. 이런 거. 예. 태어나서부터 매년 200만 원씩 10년을 주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또 증여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200만 원씩 주고 시작하라 이런 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태어나자마자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주고 시작하게 되면 10살이 지나면 다시 2천만 원을 주고 10년에 2천만 원씩 네, 되는 거죠. 10년에 2천만 원 예, 주고 예. 20살이 넘었을 때 5천만 원을 주고 30살이 넘었을 때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네. 1억 4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을 이렇게 자식들한테 혹은 손자들한테 주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땅을 줄 때, 부동산을 줄 때는 또 조금 유의를 해야 될 점들이 더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 올해 같으면 지금 뭐 거의 다 가긴 했습니다는 5월 이전에 줘라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네.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으로 증여 재산을 산정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점이 네. 5월 말 이후거든요. 네. 이런 개별 공시지가는
조금씩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땅값은 오르죠. 네. 오른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받기 전에 전에. 먼저 증여를 하면 네.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재산을 물려줬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후회가 생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놈들이 이거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요즘 그래서 아유. 효동 계약서까지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 네. 변호사님. 예. 그럼요. 우선 지금 앞서 사전증여나 예. 이 절세 얘기는 이제 가족 관계가 좋을 때 뭐 이게 논의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좀 훈훈한 분위기를 좀 깨야 되는데 이 소송 사례를 보면 네. 실제로 증여를 하기로 하였다가 뭐 이제 약속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했다가 번복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절세를 위해서 사전 증여를 하셨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자녀들로부터 네. 뭐 일종의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냐, 부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으실 건데요.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부담부 증여, 일명 효도계약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상속과 증여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논의했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상속 증여에 관해서는 복잡하고 네. 또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차윤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큰오빠, 언니, 저 이렇게 3남매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큰오빠와 언니는 사정상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제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10년간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저에게만 지금 살고 있는 4억짜리 집을 물려주신다고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큰오빠와 언니는 장례가 끝나자 이제 와서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지만 집 대출금 일부분도 제가 갚았고 그동안 어머니 치료비도 대부분 다 제가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 참. 머리 아프네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요. 아,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분할에 앞서서 어떤 자신의 기여분 같은 것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뭐 막았거나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그 해당되는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일종의 이제 공로로서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서 일정 부분을 먼저 떼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여분을 좀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듣고 보니까. 네. 또 소개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 7년 만에야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너무 기쁘신 나머지 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직계 존속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각각 5천만 원씩 2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께서도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받았는데 대체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세금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증여해 주신 분들하고 이제 수중자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직계 존속에게 이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직계 존속당 한 명당 5천만 원이 아니고요. 다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네. 합쳐서 5천만 그러면 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각각 개별 분들에게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받은 2억 중에 5천만 원만 공제가 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돼서 1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금액이 다 다르고 네. 네, 적용이 또 되는 범위도 네, 다르고. 많이 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아. 근데 저희 마음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이 다 부모님이지만 예. 세법상으로는 직계 존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공제되는 점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좋은 정보 좋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얘기 듣습니다. 네. 미리 대비를 하시면 세금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를 조금 덜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